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지금 밑에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건축공학부라든지 환경 쪽 그런 쪽에는 좀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런 점들을 좀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직 지금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이번 주부터도 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행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꼬리물기 질문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다음 서류 기반 기반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면접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러시더라고요. 건축공학부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올까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점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면접에서는 지금까지 저번 주까지 계속 좀 면접이 다 시행되었고 제가 애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면접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소개서, 생기부, 그때 기본적인 질문, 학과에 관련된 질문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냐 물어봤는데 대부분 서류 기반 지원형에서 서류 기반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기반에서도 과세특, 즉 진로와 관련된 과세특 활동에서 지금 질문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그런 깊이 있는 질문 역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최소 이 정도 질문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건축학부에는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이 있는데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점 조사하셔야 되고요. 친환경 건축이란 무엇이며 친환경 기술에 대해 아는 들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또 자신이 건축가가 된다면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건설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건축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전통 건축물,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고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은 건축학과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하고 환경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환경하면 당연히 그게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환경 쪽만 물어보진 않아요. 지금 지금 저번 주 이화여대라든지 그다음 엊그저께 이제 가톨릭 광운대 전자전기인체 거기서 면접 본 학생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이라면 환경공학부는 당연히 뭐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자,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지라든지 산성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점들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사 이슈를 보시면 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대학교에서 잘 나오는 이제 시사 이슈를 지금 이렇게 따로 좀 거기 차곡차곡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사 이슈를 쭉쭉 대학교에서 물어봤던 것을 모아놨는데 이게 매년 물어봐요. 똑같은 거 새로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거야 이건 물어볼 수가 있겠죠. 수소시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물어봤으니까 코로나의 발병 원인이라든지 그다음 백신과 그 다음에 치료제 차이점 무엇이라든지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편적인 시사 문제를 항상 다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 항상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가요?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환경공학과 지원 학생이든 생명과학이든 생명공학이든 간에 아니면은 전기 전자는 반도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것은 조금이라도 하루에 시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소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역시 여러분들의 더 깊은 시사는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이 사회 현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서류 기반 어떻게 면접 질문하실 것 같으십니까? 보통 아이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서류 기반 전형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 그 활동 왜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뭘 배웠는지, 그 다음 자기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거면 충분할까요? 그것만 준비해서 여러분들 면접 가시면 진짜 멘탈 나갑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잘 듣고 어떻게 준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서류 기반 하실 때 당연히 자기소개서 탈탈 털어야 돼요.
근데 단지 자기소개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지가 아니고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여러분들 보고서 활동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요? 보고서 활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서 활동 들어갔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보고서 뭐 하고 뭘 배웠지?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무슨 활동 했었지? 또 여기서 조금 생각이 더 나가서 이 생각까지 하면 아, 내가 그 보고서 활동하면서 무슨 리더십 활동도 했었지? 그거면 충분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고서를 정확히 보고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보고서의 실험 원리라든지 실험 과정이라든지 더구나가 만약에 이제 종종 보고서 자기소개서에 뭐가 있냐면 실험을 어떤 이유로 실험을 실패했는데 나중에 성공했다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거의 과세특에도 들어가요. 과세특에도 보통 과학탐구라든지 거기 보면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보시면 보통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쪽 노리는 아이들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부 노리는 아이들 보면은 무슨 실험했는데 실패를 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했다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실패했는지는 또 여러분들 정리 안 하세요. 왜 실패했는지 그다음 왜 실패했고 그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극복해서 실험을 완성했는지 그 점 정확히 아셔야 돼. 그리고 뭐까지 아셔야 되냐면 이번에 엊그저께 광운대 그 면접 보고 온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저쪽에 있는데 그 남학생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이제 그 과세특 기록의 물리에 이제 그 제베크 효과에 대한 그 보고서 실험이 그 학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그 제베크 실험 보고서에 들어오는 그 수치가 있었거든요. 그 수치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서류 기반 전형을 꼼꼼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기록부만 봤다고 해서 꼼꼼한 게 아닙니다. 생활 기록부에 들어간 것, 특히 여러분의 전공을 심화시킨 보고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답변 못해요. 왜요? 제가 면접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보고서를 냈고 어떤 심화 탐구하면서 어떤 주제로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어떤 점을 더 심화시켰는지 아이들 그냥 똑같은 기본적인 답변만 나와요. 왜요? 그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더구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과세특에 뭐가 나오냐면 멋멋을 심화 탐구했음 그런 표현 들어간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에 관해서 깊이 탐구하여 조사함 그런 거 있죠. 그런 점들 평가자가 물어볼까? 100% 물어봅니다. 특히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심화 탐구했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 그 다음 그 탐구 내용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고서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때 막힘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제발 좀 그 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 촉박한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상위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면접 리허설합니다. 자기소개해보세요. 지원동기 그 다음에 갈등 극복한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학업계획 진로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것은 많이 물으면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생활기록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어떤 점을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은 정말 제대로 준비하시고 제대로 털어버려야 돼요. 당연히 창체 활동도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가 너무 사실 미술, 음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공계열인데 문학 쪽까지 해가지고 얘가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정신이 없을 바에 어차피 평가자분들이 대학교 면접에서 100%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밀접한 과세특을 물어본다는 점이에요. 그럼 과세특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과세특에 보시면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 이궤도 함수라는 단어가 이궤도 함수를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정의해 보세요라고 하면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기가 심리학과인데 그 뭐 휴리스틀 같은 거, 자 그러면 휴리스틀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해보세요. 휴리스틀의 종류가 무엇입니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생활 기록부에 나온 용어 아주 100% 아주 확실하게 설명할 자신 있습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뭐 그 면접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알려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질문들은 이제 그런 쪽의 질문들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서류예요. 근데 서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서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서류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학과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털털 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단지 동기, 배운 점, 느낀 점, 진로에 무슨 연관이 있는 점 그것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답변 50%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과세특에 대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을 깊이 파헤쳐가지고 그 용어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번에 면접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어저께까지 면접 보고 온 학생들 모두 지금 면접 잘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들어보니까 면접관이 뭐 정말 좋아하는 질문이었고 아이들이 자기가 준비했던 거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디서 나왔냐고요? 자소서, 그 다음에 창체 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공과 밀접한 과목 이 세 군데서 꼬리 물기와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